왜 착한 게 제약이냐? 좋은 형용사도 없고 나쁜 형용사도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쁜 놈이 되고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착한 생각을 했을까요? 착한 결정을 했다는 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길 포기한 거예요. 그 결혼 반댈세.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착한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요? 착한 것은 죄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왜 착한 것이 죄악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착한 게, 왜 착한 게 제약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전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은 이기적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이기적인 것은 나쁜 거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거 이꼴 뭐라고요? 나쁜 거예요. 나쁜 형용사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은 나쁜 거,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고 나쁜 거를 구분을 해요. 선악을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나쁜 거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지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게으른 거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착한 거. 이거 여기 들어가겠죠. 착한 거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초등학생처럼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은요. 그리고 이기적인 게 나쁜 거예요? 왜 우리 이기적인데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게 나쁜 거라면서, 그럼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다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먼저 없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없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 땐 이기적이고, 어떨 땐 이타적이고, 어떨 땐 게으르고, 어떨 땐 부지런해.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하는 건가요? 어떤 게 더 크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좋은 형용사도 없고 나쁜 형용사도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럼 그게 됐다고 치고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이기적인 건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왜 착한 게 죄악이냐면, 오히려 착한 게 왜 나쁜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기적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왜냐면 이기적인 건 나쁜 거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본성과 다르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본성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기적인 내 본성은 A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해, 마음속에. 근데 나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B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심은 A인데 B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고 이례적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 좋아, 오케이. 내가 희생하고 내 본성에 반해서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주변으로부터 쟤는 진짜 착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럼 나는 만족해. 그런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B를 선택한 상황에서 또 선택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내 본성은 또 A-를 선택을 하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근데 나는 이미 B라는 선택을 한 상황에서 나는 계속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A-를 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몰라. 난 또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들어야지 하고 B-를 또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게요, 여러분,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쌓여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이기적인 내가 이런 선택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선택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계속 내 본성이 원하는 게 아닌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쌓여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요,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요, 야, 나 모르겠으니까 나 이제 책임 못 지겠어. 그리고서 그제서야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때 만약 A를 선택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 쟤는 그럴 수 있지, 누구라도 저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계속 내 본성과 다른 착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얘를 믿었다는 거죠. 얘를 믿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선택에, 결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했으면은 그냥 쉽게 끝날 일을 여기까지 끌고 가면서 이 사람도 엄청 힘들었고, 왜냐면 내 본성과 다른 결정들을 계속 했으니까 본인도 계속 힘들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믿고 왔던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결국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이때의 피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거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쁜 놈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심각한 피해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기부를 할 수 일시적으로 이례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이례적인 거는 여러분 착하게 하셔도 돼요. 착한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되는 관계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일상이 되면 여러분은 그 불쾌함과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본성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특히 결혼이라는 거, 상대방을 고를 때 그 상대방이 내 일상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잘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사문이라고 했죠.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뭔가 의혹이 든다. 그럼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배우자가 빚이 많아. 그러면은 그 빚을 왜 졌는지, 어떻게 해서 지게 됐는지, 어떻게 갚을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안 물어보잖아요. 같이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갚겠지. 아니면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빚을 졌겠지. 당연히 갚겠지. 그리고 잘 갚고 있겠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진 빚은 내가 같이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그 돈을 어떻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고요.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고, 상대방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미 신호가 온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절대 착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나의 착한 한 번의 결정을 한 번 착할 수는 있어요. 2번, 3번, 4번 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이 감당을 못 해요. 그 눈덩이처럼 커진 그 착한 거,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여러분이 무너지게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거지 주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면 그때는 여러분이 더 이상 착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나오게 돼요. 본성이 나오면 이제 그걸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착하다고 했던 그 행동들이, 그 선택들이 결국은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나의 착한 척, 처음 했던 나의 이 착한 척이 결국은 죄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착한 게 왜 죄악인지 볼게요. 자, 아까 그 결혼할 때 배우자가 빚이 많은 거 예를 들었으니까 그 예를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이 난 착하니까, 착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으니까 들어야 되니까 상대방의 배우자가 빚이 있어, 괜찮아, 그거는 내가 감당할 거야, 같이 갚아나가면 돼, 그렇게 착하죠. 아주 착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착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착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는요, 그 사람이 생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를 그만둔 거죠.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해? 법률로는 여러분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상대방 배우자의 빚도 여러분이 갚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증거 자료를 대구해서 그 빚은 내 빚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혼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떠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책임 있는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률적인 책임을 떠나서. 착한 결정을 했다는 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상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상이란 다른 겁니다. 생각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거의 결론으로, 내 생각의 결론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요 과정을 안 하는 겁니다. 착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많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걸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 이거 하기 싫어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포기하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남들이 착하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구나, 남들이 원하는 결정은 이거구나,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자, 착한 선택을 하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예 생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는 걸 포기합니다.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뭐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착한 거는요,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주변 사람이 진짜 고통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 가족들, 가깝게 내 가족들이 정말 힘들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착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착하다는 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포기한 사람. 그렇게 되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해야 돼요. 가족이 모두 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 하나는 그 짐을 자기가 다 짊어매고, 가족 중에 착하지 않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해야 될 짐까지 다 누군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짐을 짊어지게 만든 가족한테는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죄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평가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짐을 고스란히 다 다른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죄악입니다. 죄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논어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논어에 보면은, 제가 논어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논어를 많이 읽으십시오. 논어에는 굉장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들이 많아요. 자, 논어에 보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말 다 아실 건데요. 되게 간단한 말이죠. 군, 신, 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군, 신, 부, 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뭐 다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한 가정이 있으면요. 한 가정에는요. 자, 부부,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착해요. 부모가 착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고정된 성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른으로서 부모,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른이잖아요. 아이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자, 부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잖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그 가장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으로든. 근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다 일을 안 하면 자식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한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자기가 따져야 될 몫을,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몫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거는 누가 고통을 받냐면 자식이 고통을 받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거는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포기하거든요.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선택,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맞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위치에 맞는, 자기 위치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기 위치를 먼저 알고 그거에 따른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거 안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요. 특히 나랑 가장 친한 가족들, 친지들에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뭐 정말 돈이 많아서 정말 막 엄청 갑부야. 그래서 막 퍼줘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이러잖아요. 착하잖아요. 착한 결정을 계속 하잖아요. 착한 선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이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착한 결정을 하는 원인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주변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 생각을 아예 포기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해요. 가족을 힘들게 해요. 그거 죄악이죠. 왜? 왜 내가 나 혼자 착하다는 평가를 들으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그거는 죄악입니다.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착한 거는 현대 사회에서 절대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질 줄 아셔야 돼요. 따질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주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착하다. 내가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 저는 그 결혼 반댈세.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물론 이게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착하시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질 줄 알아야 되고요.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도 뭐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죠. 꼭 그 동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같이 인생을 항해할 사람을 고를 때도요. 강한 사람을 고르십시오. 이게 성격이 강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착한 사람을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고르지 말고 강한 사람을 고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발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착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그럼 누군가 하나는 그 짐을 자기가 다
짊어매고 가족 중에 착하지 않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해야 될